안녕하세요. 오후 시간은 은행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직은 매우 양호한 펀더멘탈이지만 이익 증가율은 점차 둔화된다는 내용이고요. 먼저 서머리를 보시면 최근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금리 상승으로 이자 이익은 크게 늘어난 반면에 대손 비용은 억제되는 국면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2023년부터는 대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은행 손실 규모는 크지는 않겠지만 건전성 악화 현상이 표면화될 경우에 투자 심리 위축이 조금 불가피할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에 은행주가 시장 대비 초과 상승폭이 컸는데 하반기에는 주가 상승률이 약간 둔화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업종 내 최선호주는 신한지주하고 하나금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물가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긴축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글로벌 금리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상승하다 보니까 주가도 사실 큰 폭으로 올랐고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이제 순이자 마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자액이 이제 급증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 NIM은 글로벌 금리가 상승 전환한 이후에 2021년에 한 4bp 정도, 1.80으로 4bp 정도 올랐고요. 올해 2022년에는 16bp 이상 마진이 이제 급증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대손 비용,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적립하는 비용은 사실은 시차가 좀 있습니다. 후행해서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 은행들의 대손 비용률은 오히려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여기 왼쪽 그래프 보시면 2020년에 조금 올라갔는데 요거는 이제 코로나 추가 충당금 때문인 거고 올해도 조금 올라갈 걸로 보는데 이것도 역시 한 추가 충당금 적립 때문이고요. 기본적으로 상당히 경상 기준은 낮은 상황입니다. 일단 금리가 절대적으로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낮고 거래 차주들의 신용등급이 좀 올라갔고 은행들이 이제 담보 위주로 대출포트 변화 노력을 많이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코로나 금융 지원을 이제 계속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9월 달에 코로나 금융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고요.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이슈 때문에 대손 비용이 억제되고 있지만 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그 은행들이 단순 만기 연장은 제외하고 이자 분할 상환하고 원금 분할 상환 유예한 한 잔액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어느 정도 조금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충당금이 늘어나는 것은 내년부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부실 위험 여신, 뭐 소호라든지 이런 여신들이 다 보증이나 담보 비율이 매우 높고 은행들이 또 이들 여신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보다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은행의 실제 손실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NPL 비율하고 연체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전성 지표 악화가 표면화될 경우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다는 거고요. 왼쪽 그래프는 시중금리 국고채 3년하고 은행의 대손 비용률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후행해서 대손 비용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동안은 금리가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대손 비용이 올라갔던 적이 별로 없는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대손 비용도 후행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은 은행들이 그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를 대비해서 충당금을 지금 은행당 대략 한 7천억 내외 정도 쌓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버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NIM 상승폭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내년에도 NIM이 올라가겠죠. 근데 상승폭은 올해보다는 둔화될 거고 대손 비용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면 이익 증가율이 조금 큰 폭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올해 한 18.1% 정도 이익 증가를 가정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한 4%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보면 1분기, 2분기 상당히 YOY로 많이 증가했는데 3, 4분기는 1, 2분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익 증가율이 약간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OE도 지금 2020년 7.7%를 기점으로 계속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약간 하락할 것 같고요. 은행주는 이제 ROE의 절대적인 수준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ROE가 좀 꺾여 내려오면 투자 심리가 약간 약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은행주는 대략 한 10% 넘게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반면에 대략 한 14,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비 25% 정도 초과 상승을 했고, 작년에 초과 상승한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대략 한 1년 6개월간 코스피 대비 45% 정도 초과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부터 이 모멘텀이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6월달하고 7월달 미국 연준에서 빅스텝 50bp 이상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는 금리 기대감도 지금보다는 약간 약화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분기, 2분기 실적이 편안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직후인 7월까지는 은행주 주가가 상당히 괜찮겠지만, 그 이후에는 상승률이 약간 둔화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뭐 주가가 크게 빠진다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제 코스피 대비 크게 초과 상승했던 부분은 조금 약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020년 초부터 코스피랑 은행 주가를 그린 건데요. 그 은행주가 사실 2020년에 언더퍼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다가 2021년, 2022년 특히 이제 코스피가 하락할 때 은행주는 올라가면서 지금은 2020년 초 대비 거의 코스피랑 비슷한 수준이고, 오른쪽은 이제 분기별로 은행주 상승률인데 작년이 상분기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주가가 좀 조정 양상을 보였는데 올해도 아마 같은 패턴이 약간 지속이 되지, 재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에도 상거하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저희 예상과 다르게 은행주 주가가 계속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배경 뭐 요인들은 뭐냐라고 봤을 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확대하거나 배당 성향을 완전 자유화 할 경우에는 멀티플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뭐 감독원이나 이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이런 쪽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확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커지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이제 해소되는 조짐을 보이면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약화되기 때문에 반등을 더 세게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상반기에 초과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반기는 약간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지금 장단기 금리차 보시면 이랬다가 최근에 많이 축소돼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은행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카카오뱅크 인터리 전문은행 관련해서 엊그저께 이제 커버리지 시작했기 때문에 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39,000원에 공모가를 시작을 했고요. 상장 초기에는 94,000원대까지 거래됐습니다. 시총은 45조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이제 국내 최초의 인터넷 은행이라는 거에 대한 과도한 프리미엄이 약간 이제 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컸고요. 트래픽이 이제 강한 플랫폼 기업들이 멀티플을 되게 높게 적용받는 시장 분위기, 특히 이제 작년에 그랬죠. 그런 것들도 한몫을 했고, 기존의 은행들과 다르게 비용 효율성이 뛰어나고 레거시, 그러니까 유산, 안 좋은 유산들이 있는 것들이 인터넷 전문들을 얻기 때문에 그런 고질적인 단점이 배제된 새로운 은행이다라는 점도 강점으로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오른쪽 보시면 판관 비율,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45% 정도인데, 이게 시중은행 정도가 영업이익 경비율이 한 45%입니다. 지금 초기에는 아무래도 투자라든지 비용 들어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하고 별 차이 없이 나오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3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주가는 작년에 상당히 좋았지만 현실은 기대랑은 좀 달랐다는 거고요. 이유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행 자체적인 성장률이 높더라도 정책 변수라는 외생 변수가 생기면 성장률이 좌우될 수 있다는 현실을 이제 체감을 했던 거고요. 왼쪽 보시면 이 QOQ로 한 8%씩 성장을 하다가 이제 4분기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이제 큰 폭으로 낮아졌죠. 그래서 뭐 요거는 사실은 규제라기보다는 감독당국이 중금리 대출을 이제 확대 주문했기 때문에 요게 그 인터넷 은행 설립 취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입 배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의 문제지 이제 규제 이슈로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 중금리 대출 목표 비중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이 비율을 올리려면 고신용자 신용대출 성장을 좀 낮춰야 이 비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이고, 이 중금리 대출이 이제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자산 건전성 악화 우려에 이제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멀티플 높게 봤던 이유가 결국은 수수료, 플랫폼 수익인데요. 카카오뱅크가 이제 금융 플랫폼으로 포지셔닝 되려면 수수료랑 플랫폼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시장 기대치를 하회를 하고 있고요. 여기 글자가 좀 작은데 이 플랫폼 수익이 작년 3분기에 큰 폭으로 늘어났다가 4분기에 좀 빠졌고 1분기에 다시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이 금융 상품 관련 이익 요거를 지금 카카오뱅크는 플랫폼 수익을 분류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빼고 나면 실제로는 3분기를 기점으로 매분기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게 뭐 획기적인 플랫폼이라기보다는 금융 관련 상품을 다루는 온라인 비이클 수준 정도인 것 같고요. 물론 요거는 이제 은행법상 겸용 업무, 부수 업무 정도만 할 수 있는 제한 때문에 은행법상 제약 때문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대치보다는 조금 시장 기대치를 크게 이제 비트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금리가 최근에 급격하게 오르면서 카카오뱅크 주가에는 오히려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마진은 좋아지겠지만 어쨌든 이제 금리 급등에 따라서 기술주, 성장주 주가 조정 현상이 카카오뱅크도 워낙 이제 멀티플 높게 받는 은행이다 보니까 멀티플 하락 압력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은행 연체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대손 비용 증가 우려도 클 수밖에 없는데, 4대 시중은행은 담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주택 관련 비중 높고 소호도 거의 담보 대출이고요. 뭐 이런 부분인데, 카카오뱅크는 기업 대출이 없기 때문에 전부 가계 대출이고, 이 중에 신용 대출이 무담보 신용 대출이 한 72% 가량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좀 더 크게 받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마진은 큰 폭으로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금리 대출을 늘리면서 작년 3분기부터 마진이 시중은행 대비 상당폭 많이 올라가는데, 이 추세는 이제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예대율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예대율 체계를 조만간 이제 개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가계대출에 대해서 100% 가중치를 적용받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신규 취급분에 대해서는 115%로 올라간다는 거고, 그럼 예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이미 이제 시중은행 대비 예대를 많이 낮췄기 때문에 이게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부담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진은 큰 폭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담보 비중이 높은 대출 포트폴리오 때문에 금리 급등에 조금 취약할 것 같고요. 지금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0.2%대로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고요. 중저신용대 대출은 오히려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 분모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분자가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하락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차 효과라는 게 있어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조금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요. 전체 총대출에서 이 중저신용자를 빼고 그 다음에 주담대 전월세를 빼게 되는 상대적으로 고신용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저희가 추산해 보면은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마진이 큰 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손 충당이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익은 크게 늘어나겠지만 자산 건전성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시중은행보다는 취약해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카카오뱅크의 수신 상품 경쟁력이 워낙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수신 상품 자체가 수신 경쟁력이 상당히 좋고요. 지금 은행법 개정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용 업무, 부수 업무만 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도 하게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플랫폼적인 측면에서 카카오뱅크가 조금 더 수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8,000으로 이제 커버리지를 게시를 하고요. 은행 업종 내 최선호 종목으로는 신한지주하고 하나금융 말씀드립니다. 예, 신한지주 올해 한 5.3조 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마진도 최근에 가장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충당금 적립 수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향후 부담은 크진 않을 것 같고요. 하나금융도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약했는데 점차 요 노출도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화 약세도 조금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혜가 될 수 있고,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 신화 정책만큼은 타행제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경쟁사 대비
수익성은 거의 비슷한데 멀티플 현저하게 낮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한지주하고 하나금융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